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29, 남편은 32살이에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거 6개월 전입니다. 정확히 결혼한 지도 6개월 되었네요. 세상에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바람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람보다 더 황당한 건 남편과 바람핀 여자가 18살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청소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문화의 집에서 동아리 학생으로 들어온 아이랑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저에게 걸린 날 제가 시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유난이냐고 하더군요. 남편 불러서 각서 한 장 딸랑 쓰고 올려보냈어요. 다음날 저는 남편 회사에 같이 출근해서 CCTV 확인했는데 그 여학생을 데려다 주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 여자아이가 친구들하고 연습하러 회사에 온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오자마자 저는 가서 좋게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학교와 부모에게 바로 전화를 하겠다고요. 그 후로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발작을 하고 남편을 때리고 자해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남편도 같이 부부 상담으로 진행해서 좋아지길 바라면서 노력을 했어요. 상담 선생님은 치료하면 좋아질 거라고 하셔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시아버님은 제가 남편 간수를 잘못했다고 자기 아들이 잘나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정신병원 다니냐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결혼 초반이고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치료라도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10월에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딱 오빠가 저에게 1년 전 프로포즈한 날에 맞춰서요. 제주도 여행하면서 남편은 하루 종일 시큰둥했어요. 저 몰래 혼자서 사진을 찍고 핸드폰만 보는 행동이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나 혼자 놀러 왔냐고, 왜 나한테 끌려다니는 것 마냥 다니냐고, 기분 나쁘다고 말했어요. 펜션에서 같이 맥주 한 잔씩 하기로 했는데, 오빠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저는 혼자 맥주를 마셔서 기분이 안 좋아서 조금 싸웠어요. 그렇게 기분 좋지 않게 제주도 여행을 마쳤어요. 다음날 SNS를 하는데 친구 추천에 신랑 얼굴이 떴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신랑 아이디가 아니고 HS, HJ, 2019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캡처해서 톡을 보냈어요. 당신도 나도 스펠링이 HS인데 HJ는 뭐냐고요. 그래서 효주? 이랬는데 아니랍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 만든 건데 아직 삭제를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빨리 그 계정 비번이랑 아이디 알려주고 지금부터 사진 한 장도 삭제하면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줘서 들어갔는데 사진은 3장 정도가 삭제됐고 사진은 4월 정도부터 올려져 있었어요. 제주도 갔을 때 사진도 보였어요. 제가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자고 하니까 남편은 싫다고 하면서 그냥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통화 내역 보자고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군요. 며칠 동안 남편과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이 의심 가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잘 지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자 트라우마가 생긴지라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됐어요. 그래도 지금은 믿어보자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랑은 돈 때문에 힘들다며 짜증을 내면서 아내인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모든 게 싫고 힘들다고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혼하면 이 세상 부부들은 다 이혼하냐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신랑은 그냥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다 짜증나는데 특별히 뭐가 짜증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새해가 왔어요. 오랜만에 외식으로 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먼저 잠들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남편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반대편에 있는 강변 CGV에서 영화 예매를 한 내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사진 앨범 제작하는 곳에 주문을 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예감 때문에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연락 없이 남편 회사에 찾아갔어요.
1층에 있는 사람에게 남편을 물으니 2층 사무실에 있다고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문 열어달라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뭔가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수상해서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원래 제 사진이 배경화면이었는데 다른 사진으로 바꿔놨네요. 손을 살펴보니 결혼 반지까지 뺀 상태였습니다. 제가 왜 반지가 없냐고 했더니 새벽에 자기 핸드폰 보지 않았냐며 기분 나빠서 그랬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진 앨범을 보는데 최근 삭제 내역이 있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사진 복구를 눌렀어요. 거기에 여자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이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술집 여자라고 우연히 한번 만났던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술집 여자. 술집 여자라면 오히려 화가 덜 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직감적으로 핸드폰 홈 버튼을 눌렀더니 실행 중인 프로그램 중에 라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몰래 라인으로 대화하고 있었네요. 그때까진 전 남편이 정말 남편 상대가 술집 여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또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못하겠다 했더니 그럼 각자 살자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자기랑 맞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은 자유로운 걸 원한다고. 참.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로 냅두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를 질질 끌고 목을 누르면서 핸드폰을 뺏어갔어요. 그 후 저는 상실감과 배신감이 너무 커져서 안 좋은 생각으로 약을 먹었어요. 기억은 없지만 친한 동생이 저와 연락이 안 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9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정말 죽고 싶었는데 깨어나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이를 악물고 남편 7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출력했고 전화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을 저장했어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6개월 전 그 18살 여고생이 카톡에 떴어요. 미성년자를, 그것도 유부남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여잔 술집 아가씨고 나이도 30살이라고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여학생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나서 바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녹음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평소와 같은 말투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 여학생은 남편한테 저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했더니 너는 그냥 나한테 받은 선물도 없고 우리는 그냥 손만 잡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메일로 연락할게. 이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이 바람핀 걸 처음 걸렸을 때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다 했는데 연락이 된 이유가 메일이었네요. 이 여고생은 남편이 먼저 자기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때부터 만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바람핀 걸 알았을 땐 정확히 2주 후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됐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남편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을 때도 남편은 여고생을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남편은 죄책감도 없이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고 통화를 끝내고 여자아이의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틀 후에 그 여고생 어머니를 만나 핸드폰 돌려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은 여기서 그냥 상황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아이의 아빠가 알게 되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요. 아직 20대인 제 인생. 저는 그래도 남편을 많이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거 그 아이가 녹음을 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1시간이 넘는 음성 파일이었어요. 그 내용을 듣는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졌어요. 제게 미안한 건 1%도 없었고 오직 그 아이가 학교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아이 아빠에게 알리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 상황에서 잘 빠지게 하고 싶다고 계속 강조하면서요. 하지만 이 상황을 만든 건 두 사람인데 왜 그 아이를 빼야 되는 걸까요? 저는 신랑한테 지금까지 미안하다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의 사과를 원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남편이 가져온 선물이며 편지들을 보여주더군요. 내용도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쓴 거랑 비슷했어요. 그 아이에게 준 선물 중에서 저랑 커플 신발한 걸 그 아이에게도 사줬더라고요. 립스틱하고 핸드크림도 제게 준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참 어이가 없네요.
편지 원본은 숨겨놨지만 복사본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냥 가지고 논 거라 하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남편의 핸드폰, 차키, 카드 다 뺏었고 남편의 옷 대부분도 다 버렸습니다. 그 신발과 함께요. 저는 지금 정말 살 수가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이 글을 쓰고 내일 제가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받았고 그냥 남편이 인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버님 어이없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너무 긴 관계로 생략할게요. 남편은 지금 본인이 어떻게든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언제 다시 글을 적어야 할지 생각을 하다가 지금에서야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 사람의 모습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연애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 전에 만났던 사람과 왜 헤어졌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어요.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물론 저도 전에 사귀던 사람이랑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전에 만났던 사람은 진짜 아니었다고 욕을 했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에게 안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의 촉일까요? 좀 깨름직하더군요. 그래서 전에 만났던 여자가 누군지 이름도 알아내고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흔적이 없더라고요. 만약 결혼 전에 그 여자분을 알게 되었다면 결혼할 일이 없었겠죠.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어요. 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도요. 남편이 갑자기 결혼을 하자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몇 달을 쫓아다녔어요. 그런 남편의 정성에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 결혼하기로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꾼 뒤에도 결혼식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고 계속 미뤘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하자고 했고 결국 남편의 가면에 속고 말았죠. 그건 제 잘못이죠.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죄니까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까지 속이면서 여자들을 만나왔어요. 주변에 친한 사람도 남편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다른 고등학생 애들을 계속 만났었다고 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순진한 얼굴에 속았는데 글을 올리고 얼마 후 놀랍게도 전 여자친구였다는 분이 댓글을 달아서 연락이 닿았어요. 그분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전 여자친구도 남편과 사귈 때 여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28살이었을 때도 18살 고딩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고 모텔 가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때 임신을 했었고 남편이 돈 50만 원 주면서 지우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분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남편 동생한테 연락을 했는데 남편 동생도 비슷한 사람이었나 봐요. 형 선택이니까 지우는 게 맞고 고등학생이랑 사귀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렇게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 여자분한테도 바람피다 걸렸을 때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둘이 헤어지고 남편은 그날 바로 고딩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고 해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희가 바람피다 걸린 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자기 옆에 있으면 자기한테 더 스트레스 주는 거라고 집에 가라고 보내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사귀는 고딩 여자애한테 전화해서 번호 바꾸라고 연락을 했다고 해요. 남편은 본인이 그러고도 지금껏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시아버지도 본인 아들이 잘못해서 각서도 쓰게 해놓고 지금은 자기 아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되려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누구요? 저요? 정말 웃기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바람난 18살 여고생의 아빠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웃기는 게 여고생이 아버지한테 사진이랑 내용을 다 보냈는데 그 아버지는 자기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만 연락 오고 답장 없습니다. 자기 딸은 살리고 봐야겠다는 마음이겠죠. 딸 가진 부모 심정 이해합니다. 그때까지는 어린 고딩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고딩은 내버려두고 여고생 부모님에게 남자만 망치게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혼하더라도 위자료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제 해결할 생각조차 없는 그 학생의 아버지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 학생 아버지도 왜 그러고도 사람들은 사과를 하지 않죠? 그들이 잘못했으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여고생 아버님을 만났어요. 남편에게 이혼 소송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따님이 상간녀로 들어간다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바닥에 엎드리면서 자기 딸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다들 그 아이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소송만 걸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일으켜드렸어요. 남편이 나쁜 거지 결국 그 아이도 당한 거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겁이 났는지 제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원하는 위자료 다 줄 테니 합의 이혼하자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죽을 만큼 화가 났지만 받을 건 받고 생각해 봐야죠. 그 이후 남편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네요. 뭐 이미 소문이 다 퍼졌겠죠. 그 학생은 졸업 후 대학에 갔다고 해요. 제발 이상한 놈들한테 당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